자, 오랜만에 일본사. 너희들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원하는지를 몰라서 일단 요걸 말하는 건가 싶은 부분은 설명을 다 하고요. 만약에 이 설명이 부족하면 연락을 하세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할 테니까. 일단 앞에 야마토 뭐 이런 거 안 하고요. 나라도 안 하고요. 너희들이 막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했으니까 막부만 할게요. 에도 막부가 만들어지게 된 과정까지, 언제부터? 해안시대 말기부터. 이걸 어떻게 필기를 해야 되지? 자, 일단 쓸게요. 해안시대도 전기는 안 합니다. 보통 해안시대 전기라고 하면 이제 율령체제가 안정이 돼서 토지도 지급되고 그러면서, 이렇게까지만 쓸게요. 그냥 핵심만 얘기하면, 해안시대 전기는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으면 되냐면, 토지 지급이 전국적으로 잘 되면서 이 토지를 지급해준 천황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커지는 시기야. 그래서 천황을 중심으로 한 어떤 체제가 완성된다?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만들어집니다. 확산이 돼요. 중앙집권 통치체제가 안정을 갖는 시기가 이 해이안 시대입니다. 모든 문제는 무엇이 무너지면서 시작돼요? 이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무너지면서 모든 문제들은 항상 시작이 됩니다. 그게 언제야? 그러면 해이안 시대가 끝나는 후기부터. 자, 이제 해이안 후기 볼게요. 해이안 시대 후기에 들어오면은, 귀찮아. 자, 해이안 시대 후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토지가 처음에는 잘 지급이 되다가 당연히 토지가 부족해지겠죠. 그러면서, 야, 쟤는 받았는데 왜 나는 못 받았어? 뭐야, 천황, 별 볼 일 없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중앙집권 통치체제가 완성된다는 거는 천황을 중심으로 한 통치체제가 완성된다는 뜻이야. 다시 얘기해서 천황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소리죠. 근데 이 토지 지급이 중단되고 중앙집권 통치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천황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다른 말로 중앙집권 체제가 약화된다는 뜻이에요. 중앙집권 체제가 약화된다는 뜻이야. 그 말은 누구의 힘이 약해지는 거야? 천황의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천황 믿어봤자 뭐 안 주니까. 토지 안 주니까. 그래서 토지를 서로 뺏고 빼앗는 잦은 전투가 발생합니다. 잦은 전투가 발생되면서 잦은 전투 과정에서, 왜 이렇게 오늘 글씨가 안 써지냐? 오랜만에 해서 그래, 일본사. 자, 글씨 크기를 조금만 키울까? 잦은 전투 과정에서 당연히 땅을 뺏고 빼앗기고 싸우려면은 무사들의 힘이 강해져야 될 거 아니야. 저희 무사님, 저희 땅 좀 찾아주세요. 무사님, 저 땅 뺏겼는데요. 하면서 무사들에 대한 의존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누가? 백성들이. 그러면서 잦은 전투 과정에서 어떤 계급이 성장한다? 무사 계급들이 성장을 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 무사 계급들이 성장하면서 이 무사들도 다 자기들끼리 오합지졸로 싸우는 게 아니고, 나를 보호해줄 더 강한 무사, 그 강한 무사는 또 더 강한 무사, 이 무사들의 대장들이 생겨날 거 아니야. 우리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쇼군이라고 불러요. 쇼군 계급이 성장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무사들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모든 권력이 쇼군에게 집중되면, 권력은 항상 크기가 일정해서 누군가가 이만큼 권력을 다 가지다가 어느 한 명이 권력의 크기를 점점 가지고, 권력의 크기가 파이가 커지잖아. 그럼 당연히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줄어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권력은 항상 크기가 일정해요. 권력의 총량은 일정해서 누군가가 권력을 이만큼 가져가면은 기존에 이 권력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권력이 이만큼 줄어든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권력을 쇼군이 등장해서 먹어 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원래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누구의 힘은 점점 더 줄어드는 거야. 천황의 힘은 점점 줄어들죠. 천황의 권력이 점점
약화됩니다. 안 그래도 약했던 천황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만 믿기 시작해요? 쇼군만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쇼군과 고케닌 중심의 봉건 체제가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내가 여기서 봉건 체제를 또 다 설명하자니 너무 긴데, 쉽게 얘기해서 쇼군은 싸움의 짱으로서 고케닌은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작은 무사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쇼군이 이 고케닌에게 토지를 지급해주고, 고케닌은 이 지급받은 토지를 대가로 충성을 바치는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봉건체제라고 불러요. 봉건체제. 그리고 이 고케닌들은 다시 누구를 지켜줄까? 힘없고 나약한 백성들을 지켜주겠죠. 그리고 백성들은 고케닌에게 뭘 바치는 거야? 세금을 바치겠죠. 고케닌은 백성들을 무력으로 지켜주고, 백성들은 고케닌에게 세금을 바치고, 고케닌이 받은 이 토지를 누가 경작하는 거야? 백성들이 경작하는 거야. 쇼군이 고케닌에게 토지를 주면 그 토지는 백성들이 경작을 하고, 그 경작한 대가로 세금을 바치면 고케닌은 그걸 대가로 무력으로 백성들을 지켜주고, 이 토지를 지급해준 나의 대장 쇼군에게 충성을 바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이게 쇼군과 고케닌 사이의 봉건 체제라고 불립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봉건 체제 하에 가장 강했던 쇼군인 이런 봉건 체제 하에 가장 강했던 쇼군인, 이거 이름 하나는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미나모토노, 아마 기억하기 힘들 것이다. 요리토모 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가마쿠라 막부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가마쿠라 막부의 시작이야. 당연히 천황의 힘은 어떻다? 약해 빠졌다. 자, 요게 헤이안 시대 말기의 상황이에요. 헤이안 시대 말기이자 가마쿠라 막부의 시작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가마쿠라 막부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가마쿠라 막부는 따라서 천황보다 누구의 힘이 강한 시기다? 쇼군의 힘이 강한 시기입니다. 근데 천황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잖아. 아직 남아있긴 해요. 언제든 쇼군을 위협할 수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이 시기는 뭐라고 부른다? 천황도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고, 하지만 실권은 누가 가진? 쇼군이 가진. 그래서 천황과 쇼군으로 구성된 무슨 체제? 이중 지배 체제라고 부릅니다. 글씨 왜 이래? 이중 지배 체제. 혼자 한 명이 일본을 통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천황이 있긴 한데, 이 천황은 실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진짜 군사적인 실권은 누가 가진? 쇼군이 가진. 하지만 천황도 무시할 수 없는. 그래서 천황과 쇼군을 중심으로 한 이중 지배 체제라고 불리고요. 이 쇼군은 또 자신의 실권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냐? 고케닌들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이 고케닌들로부터 충성을 부여받는 쇼군과 고케닌 중심의 무슨 체제이기도 해요? 봉건 지배 체제이기도 합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이러한 체제가 혼용되어 있는 상태야. 혼용되어 있는 상태. 이게 전체 나라라고 치면 이 가장 위에는 당연히 천황이 있는데요. 사실 천황은 별 볼 일 없고요. 상징적인 인물이고요. 이 천황 밑에 누가 있어? 쇼군이 통치하고 있고요. 이 쇼군이 무수히 많은 고케닌들에게 뭘 나눠주고 있는 거야? 토지를 나눠주고 있는. 여기도 고케닌 요런 식이야. 근데 이 고케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내가 지급한 토지를 잘 관리하고 있나? 혹시 나한테 세금을 삥땅 치고 있는 거 없나? 이거를 확인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쇼군이. 그래서 이 고케닌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에 무엇을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고케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보통 교과서에서는 지방장원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토지예요. 지방장원에 쇼군이 감시하기 위해서 슈고라는 자기 오른팔과
지토라는 자기 오른팔을 파견합니다. 이 슈군은 쉽게 얘기해서 경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최대한 축약해서 설명하는 거야. 지토는 세금을 걷는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슈고와 지토라는 경찰 세금 담당 관리를 파견합니다. 누가? 쇼군이. 어디에? 고케닌이 가지고 있는 지방장원, 토지에. 이런 식으로 가마쿠라 막부가 운영이 돼요. 이게 언제야? 가마쿠라 막부 초기야. 자, 지금 계속 구분하는 거야. 헤이안 시대 전기에는 천황이 강했고 후기에는 천황의 힘이 약해져서 쇼군이 등장했고 가마쿠라 막부 초기에는 강한 쇼군이 토지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러다 이제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지는 시기가 오겠죠. 자,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지는 시기가 옵니다. 가마쿠라 막부 후기. 가마쿠라 막부를 뒤흔들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누가 쳐들어와요? 원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자, 뭐 바람이 불었고 태풍이 불었고 어쨌든 간에 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막아냅니다. 원나라의 침략을 막아냈는데 문제는 침략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전쟁 비용이 발생을 하는 바람에 재정 상태가 엄청 안 좋아져요.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악화됩니다. 막부의 금고에 돈이 똑 떨어졌단 소리야. 그리고 원래 이 고케닌들은 어떻게 충성을 통제해야 되냐면 전쟁이 끝나면 이 고케닌들한테 수고했어 하고 금은보화를 막 뿌려요. 그래야 우리 쇼군 역시 돈 많은 쇼군 난 너희가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충성관계가 서로 계약처럼 유지되는 거거든. 근데 원나라에 쳐들어가서 원나라 땅을 빼앗았으면 그 땅을 고케닌들에게 나눠주면서 충성을 받을 텐데 원나라가 쳐들어온 걸 막은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재정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거야. 당연히 고케닌들은 열심히 같이 싸웠는데 고케닌들이 전쟁 끝나고 받을 금은보화가 없어요. 이러니까 당연히 누구의 불만들이 증가해? 고케닌, 무사들의 불만이 증가합니다. 무사들의 불만이 점점 커져요. 아니 전쟁은 다 끝났는데 왜 우리는 아무런 혜택이 없지? 이러면서 어디에 누구의 권력이 약화되는 거야? 막부의 권력이 약화돼요. 왜? 무사들의 불만을 해결해주지 못했거든. 막부들의 권력이 약화되면서 막부의 권력이 약화된대. 그럼 막부에게 권력을 뺏겼던 누가 다시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할까? 천황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천황이 야 무사들아 너네 지금 막부에 불만이 많구나. 나랑 같이 저 막부 쇼군을 한번 물리쳐보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천황이 이 불만 섞인 무사들을 가지고 무엇을 시도한다? 막부 타도 운동을 시작해요. 막부를 없애버리자. 근데 이거 결국 성공한다 실패한다? 실패해요. 근데 천황이 무사들을 동원해서 막부를 타도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막부의 권위가 더 어떻게 됐다는 거야? 추락했다는 뜻이야. 막부의 권위는 끝모를 데 없이 추락합니다. 막부 권위 더 추락. 결국 가마쿠라 막부가 어떻게 돼요? 붕괴됩니다. 붕괴됩니다. 가마쿠라 막부가 붕괴되고요. 이 가마쿠라 막부의 붕괴와 동시에 요거 꼭 요거 계속 기억하세요. 권력의 양은 항상 총량은 동일합니다. 이 권력을 모두 누가 갖고 있던 거야? 가마쿠라 막부가 가지고 있던 거야. 근데 가마쿠라 막부가 사라져 버렸어. 그럼 당연히 이 권력의 공백을 누가 또 차지해야겠죠. 이 권력의 공백을 차지한 게 누구야? 아시카가 다카우지라는 새로운 쇼군입니다. 이 아시카가 다카우지라는 새로운 쇼군에 의해서 새로운 막부가 만들어지죠. 그 막부의 이름이 뭐야? 무로마치 막부입니다. 무로마치 막부가 성립돼요. 자,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무로마치 막부가 등장을 하는데, 자, 이 무로마치 막부가 등장하게 된 과정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뭐냐면
가마쿠라 막부가 지금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가운데 중앙 통제를 하고 있던 막부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이르게 된 사람들이 있어. 누구냐? 이 막부가 자기 땅에 파견한 이 슈고와 지토들이 애매해져요. 왜냐면 나는 우리 대장님이 저 땅을 감시하라고 해서 경찰로 왔고 세금을 걷는 관리로서 왔는데 나를 파견시킨 저 대장이 무너지고 있잖아.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어떡하지? 가서 저 대장을 도와줘야 되나? 저 대장이 무너지면 이 땅은 내 거 아닌가? 내가 뭐하러 저기 가서 저 끈떨어지는 저 몰락하는 달을 도우러 가? 내가 이 땅을 먹고 내가 저 막부의 자리에 오르면 안 되나? 하는 고민들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지고 무로마치 막부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이 가마쿠라 막부가 지방 곳곳에 보내놨던 누가 성장하기 시작해? 저 슈고 세력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슈고 세력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슈고 다이묘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요거는 일단 패스할게요. 요거는 이따가 아직 성장까지, 슈고 다이묘까지는 무로마치 막부에 가야 나오는 거니까 일단 뭐만 알고 계세요? 지방 장원에 파견되었던 이 슈고 세력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지토도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얘네는 사실 세금을 걷어가는 관리에 불과하고 이 경찰 권력을 가진 슈고가 진짜 더 큰 힘을 발휘해. 왜? 당장 내가 때려부시려면 뭐가 필요해? 무력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는 이 지토보다는 당장 쓸 수 있는 무력을 가진 경찰력을 가졌던 슈고 세력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가마쿠라에서 무로마치로 바뀌는 과정에서 끈떨어졌던 지방 슈고 세력들이 내 권력을, 내 땅을 가지고 성장을 시작하는 거야. 나는 단지 이 땅을 지키러 왔을 뿐인데 이 땅을 내가 먹어버리는 거죠. 요거 기억하세요. 나중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 후기에 막부가 무너지고 이제 무슨 막부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무로마치 막부가 등장합니다. 무로마치 막부 등장. 자, 근데 요 시기에 자, 일단 먼저 이거 쓸게요. 이 아시카가 다카우지에 의해서 무로마치 막부가 성립을 했어. 자, 이때 이 아시카가 다카우지랑 같이 싸운 사람이 이 가마쿠라 막부가 꼴보기 싫었던 천황 세력이거든요. 천황과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같이 힘을 모아서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린 거야. 근데 이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천황을 배신 때려요. 천황을 배신 때리고 이 천황을 몰아낸 다음에 내 입맛에 맞는 새로운 천황을 세워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자, 설명을 쓸게요.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일단 본인은 쇼군이 됩니다. 본인은 다시 새로운 쇼군이 되고 새로운 천황을 세웁니다. 어디에? 일본의 북쪽 지역에. 이걸로 천황을 교체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문제는 이 아시카가 다카우지에게 배신당해서 남쪽으로 도망친 천황이, 자, 도망친 천황이 야, 쟤 가짜야, 내가 진짜야 하면서 남쪽에서 계속 자기 권력을 유지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혼란에 빠진 거야. 야씨, 뭐야, 왜 천황이 둘이야? 야,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세운 저 북쪽 천황이 진짜 아니야? 야, 뭔 소리야, 쟤는 가짜야. 진짜는 남쪽에 도망쳐서 지금 여기 남쪽에 있는 사람이 진짜야. 우리는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른다? 남북조 시대라고 불러요. 남북조 시대라고 부릅니다. 북쪽에 있는 새로 만들어진 천황, 남쪽으로 도망간 진짜 천황, 요 두 천황이 서로 내가 진짜야 라고 하면서 이 남북조 시대가 만들어지고요. 이 남북조 시대에 이 북쪽으로
진출한 이 천황이 내 세력을, 내 군사력을 늘리고 남쪽에서 진짜 천황이 내 군사력을 늘리고 서로 남조와 북조의 천황들이 싸우는 동안 엄청나게 잦은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 과정에서 야, 뭐야, 이 땅 주인 누구야? 전데요. 아, 너 그 옛날에 여기 파견 나왔던 슈고 아니야? 맞는데요. 야, 너 내 편으로 와라. 나 지금 저쪽이랑 싸우고 있거든. 우리 같이 힘을 합쳐보자. 그럴까요? 제가 또 한 싸움 하는데. 왜? 저 옛날 경찰 출신이거든요. 라고 하면서 이 전쟁 과정에서 서로 슈고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슈고들이 점점 더 강해져요. 이때 슈고가 뭘로 성장한다? 슈고가 슈고 다이묘라는 이름으로 성장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요만한 땅에 경찰력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슈고였다면 이제 나 땅 더 커졌는데 요만큼의 훨씬 더 큰 대영토를 가진 경찰력을 누가 먹고 있는 거야? 슈고가 가지고 있는 거야. 슈고가 원래 이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훨씬 더 큰 권력과 영토와 곡식을 가지고 있는 슈고 다이묘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결국에는 북조가 남조를 흡수하면서 북조 중심으로, 그러니까 북쪽의 천황이 남쪽의 천황을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북조를 중심으로 남북조가 통일됩니다. 남북조 시대가 통일되고요. 이제 다시 무로마치 막부가 성장을 하기 시작하죠. 이 북조와 남북조가 통일되기 전까지는 이 무로마치 막부 초기까지는 막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남북조 시대 때문에 천황을 일단 하나로 합쳐야 되는 이 일이 너무 복잡해서 제대로 된 정치를 발휘하지 못하다가 이 남북조 시대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무로마치 막부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이 무로마치 막부의 8대 쇼군이었던 사람이 아들이 생겨야 내 이 9대 쇼군으로 후계자를 결정을 할 텐데 아들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 인생에 아들은 없나 보다. 그냥 동생아, 네가 나 다음 9대 쇼군으로 해라 하면서 동생을 후계자로 지목을 해요. 자, 그래서 동생이 네 형님, 제가 다음 형님을 모시는 9대 쇼군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서로 계약을 한 상태인데 제기랄 아들이 생겨버려요. 아들이 태어나버려요. 그래서 이 쇼군이 고민에 빠진 거야. 동생한테 주기로 했는데 내 아들이 생겨났어? 어떡하지? 원래 아들한테 주는 게 원칙인데 그럼 동생이 겁나 빡칠 텐데 어떡하지? 고민을 해요. 근데 우유부단하게 이걸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동생을 쇼군으로 이미 결정을 했으니 동생에게 물려주셔야죠 라고 하는 동생파와 무슨 말이야, 그건 아들이 없을 때였고 아들이 생겼는데 왜 동생한테 줘, 아들에게 줘야죠, 이 아들파가 서로 쌈박질이 납니다. 이 동생파와 아들파가 싸운 이 사건이 뭐야? 오은인의 난이에요. 오은인의 난. 이거 아마 신비가 그때 물어봤죠, 저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게 오은인의 난이고요. 이 오은인의 난을 겪으면서 야, 뭐야, 쇼군을 동생이 하는지 아들이 하는지 지금 둘이 놓고 싸우고 있는 거야? 야, 그 뭐 쇼군 딱히 뭐 대단한 거 아닌가 보네. 동생이 해도 되고 아들이 되는 거야? 그럼 나도 할래. 누가? 이 슈고 다이묘들이. 야, 쇼군을 특정하게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뭐 동생도 할 수 있고 아들도 할 수 있고 둘이 싸우는 거 보니까 야, 그럼 나는 왜 못해? 나도 할래. 라고 해서 이 오닌의 난을 계기로 쇼군의 권위가 엄청나게 추락합니다. 왜? 누구나 힘만 세면 쇼군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들이 일본 전체에 다 퍼져나가거든. 그러면서
어떤 일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가 시작된다? 야, 그거 쇼군 힘만 세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네. 나도 할래, 나도 할래, 나도 할래. 라고 하면서 모든 무사들이 서로 뭐가 되기 위한? 쇼군이 되기 위한 혼란기가 찾아옵니다. 그냥 센 놈이 쇼군 하는 거구나 라는 인식들이 생긴 거야. 우리는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른다?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전국시대. 여기서 전국은 전국 노래자랑 할 때 그 전국이 아니고요. 이 전국은 전쟁할 전자고요. 국은 나라 국자야. 그냥 모든 나라가 뭐에 빠진 상태라는 거야? 전쟁에 빠진 상태라는 거야. 왜? 이 슈고 다이묘들이 나도 쇼군 해볼래 라고 해서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점점 더 영토를 넓히고 군사력을 늘리고 백성들을 통제하고 하거든. 이게 슈고 다이묘가 전국시대를 만들어서 내가 쇼군 할래 라고 했던 혼란기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막부에 대한 설명이고요. 일단 이 슈고 다이묘는 전국시대에 들어오면서 점점 더 성장하면서 뭘로 성장하냐면 센고쿠 다이묘로 성장을 하고요. 이 센고쿠가 여기서 말하는 전국이란 뜻이야. 전국이 일본말로 센고쿠거든요. 그러니까 센고쿠 다이묘, 전국 다이묘 같은 말이야. 슈고였던 사람들이 슈고 다이묘로 성장을 하고 무로마치 때 이 사람들이 전국 시대에 들어오면서 전국 다이묘로 성장까지 하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 이 전국 다이묘들끼리 싸워서 맨 마지막에 최종 승자가 누구였어?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을 해요. 전국 시대를 통일을 하고 자 이제 내가 새로운 막부를 세워볼까 라고 하다가 무사들의 불만이 너무 많아지니까 야 일단 우리 너희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쳐들어가자 라고 해서 시작한 게 뭐야? 임진왜란이었죠. 근데 이 임진왜란 과정에서 도요토미는 죽습니다. 그래서 도요토미가 죽은 틈을 타서 야 내가 막부를 새로 만들래 라고 이 도요토미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막부를 만든 사람이 누구야?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인물이고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막부가 어디야? 에도 막부죠. 에도 막부. 그래서 이 에도 막부는 언제까지 유지된다? 메이지 유신 때까지. 메이지 유신 때 대정봉환이라고 해서 이제 천황의 권력을 다시 높이고 막부를 무너뜨리는 그때까지 에도 막부가 쭉 유지됩니다. 그래서 요 시기가 막부가 운영됐던 시기들이고요. 이 와중에 그러니까 이 무로마치 막부가 성장하는 요 시기부터 에도 막부가 무너지는 요 시기까지는 누가 짱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쇼군이 짱이었고 쇼군 뒤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누가 허수아비 짓을 하고 있었다. 천황이 허수아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허수아비였던 천황이 다시 권력의 앞으로 등장하는 시기가 언제부터야? 메이지 유신 때부터예요. 메이지 유신 때부터. 이렇게 막부에 대한 설명이 일단 끝나고 혹시 이 과정 중에 질문이 있으면 연락